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네. 고민되세요? 흑석동 네. 11구역인데, 네. 제가 40년 넘게 살았는데, 네. 그 매도 여부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흑석동 11구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네. 40년 동안 지금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신 거예요? 네네.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 네네. 전망과 함께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사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40년 동안 거주하셨어요? 네네. 네, 단독주택이 혹시 뭐 대지가 좀 넓은가요? 한 38평 정도 됩니다. 34평 정도 되시고요. 네. 근데 혹시 지금 뭐 이제 네.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뭐 매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예, 예. 매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뭐 또 매도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좀, 제 나이가 한 60대 중반이고요. 네네. 또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셔서 네네. 예, 예. 이제 그래서 거주하시기에 여러 조금 가지로. 불편하신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네네. 일단 뭐 흑석 11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우리가 아마 지금 시청자분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게 네. 이제 사실은 아마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흑석 뉴타운이 요즘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네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또 네. 거주 만족도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내가 사실 이제 집이라는 게 최근에는 뭐 재테크나 투자 이런 것과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이제 감안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하는 곳이니까 나의 거주 만족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울질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어떤 내가 이걸 좀 참고 살았을 때의 미래의 가치의 어떤 이 상승과 나의 지금 현재의 주거 만족도 이걸 이제 잘 저울질을 해서 사실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참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흑석 11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흑석 11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1구역이면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11구역이에요. 11구역이고 이렇게 크게 흑석 뉴타운이 있는데 일단 이 흑석 뉴타운에서도 11구역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입지적으로 괜찮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저 위쪽에 3구역이 곧 뭐 분양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3구역보다 훨씬 대로변 쪽에 가깝기도 하고요. 뭐 그 바로 아래 이제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까지 났는데 이제 조금 뭐 시공사와 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 건축 심의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11구역 같은 경우에 큰 문제만 없으면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뉴타운 내에서도 11구역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크게 봐야 되는 게 흑석동의 어떤 전반적인 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좀 드리는 거냐면 그 보통 흑석동을 우리가 그 옥수나 금호동이랑 많이 빗대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흑석동이고 여기가 이제 흑석동이고 이쪽에 이제 그 옥수, 금호란 말이에요. 이게 이 두 지역이 공통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전에 이제 구릉지였고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좀 정비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흑석동에 뭐 고등학교가 없다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옥수나 금호동 쪽이 아파트 가격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죠? 신축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다리만 건너면 여기가 이제 압구정 아닙니까? 강남 쪽의 어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라간 이런 케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옥수 금호의 어떤 가격 흐름이 압구정 쪽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이제 어떤 지역의 가치나 가격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롤 모델인 겁니다. 계속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흑석동의 롤 모델은 어디냐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용산.
반포죠, 반포. 반포. 반포죠. 우리가 흑석동을 뭐 이제 서반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압구정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강남 쪽 가격이 올라가니까 옥수나 금호동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반포 쪽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흑석동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포동이 지금 뭐 반포나 잠원동이나 이 지역이 앞으로 이제 재건축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뛰면 흑석동 아파트, 흑석 뉴타운 내 신축 아파트 가격도 잘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흑석 뉴타운의 앞으로의 향후 가치에 대해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어떤 거주 만족도나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시고 매도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요거 이제 11구역이 아직 사업 시행인가가 안 났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정도는 받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특성상 이게 이제 단계를 거칠수록 가격이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사업 시행인가 정도는 받고 난 다음에 매도하셔도 충분히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사실은 이제 좀 세밀한 부분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주거 전용 면적이 넓으시다던가 나중에 뭐 또 권리 가액이 높게 나오면 뭐 1+1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가능하다고 하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생각보다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섣불리 결정하시기보다는 적어도 사업 시행인가 정도 날 때까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